저희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메타 광고 아직도 어려우세요? 라는 저희가 메타 광고를 운영하면서 광고주님들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실무를 하시다 보면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라는 질문 참 많죠. 네. 오늘은 그런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건데요. 중간에 실전 팁도 아낌없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먼저 가장 첫 번째로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메타 광고 왜 할까요? 왜 해야 할까요? 해야 될까요? 그 광고주분들이 저희가 이제 메타 매체를 제안드릴 때마다 이런 메타 광고를 왜 해야 하나요? 근데 요즘 다른 저희보다 광고주님들이 먼저 저희 메타 광고 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메타 광고는 저희가 생각하는 장점은 대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작년 기준 국내 월간 사용자 수만 해도 인스타그램이 약 2천만, 페이스북이 약 1,200만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할 광고 공간으로서 가치가 크다는 거죠. 특히 메타 광고의 장점 첫 번째로는 정밀 타겟팅이 정말 강력합니다. 정밀 타겟팅이라 하면 나이, 지역, 관심사, 행동, 심지어 우리 쇼핑몰에 어떤 사람들까지도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나이나 지역, 관심사, 행동 같은 거는 솔직히 나이, 지역 뭐 이런 건 네이버에서도 가능한데 이런 관심사, 행동 같은 거는 메타에서 뭐 약간 이런 쇼핑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라던가 뭐 할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께도 저에게 정밀하게 타겟팅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타겟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요약을 해보시자면 그래서 저희가 왜 메타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로 요약하자면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 우리가 원하는 고객에게만 광고를 보일 수 있는 정밀함 그리고 비용도 우리가 설정한 만큼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로 이어서 메타 광고는 특히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타 광고는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쇼핑몰 운영자분들께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저는 메타에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업종 같은 거는 저 현영 대리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DB 업종 하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개인 사업자 아니면 쇼핑몰 운영자분들 같은 뭐 의류 업종이나 뭐 EC 이런 쪽도 저는 메타에서 성과를 많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메타 광고 과연 최소 얼마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메타에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광고 노출되는 건 아마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타깃에게 노출되는 매체로 머신러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만 원 쓰신다면 사실 광고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200과 플러스 이제 소재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비용까지 잡아야 좋은 광고가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최소 2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A/B 테스트 집행 비용까지. 네, 맞아요. 만약에 뭐 보통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1 예산 3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환 이벤트 값, 뭐 자사몰에 픽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전환 이벤트 값을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광고 비용이 적다 보면 그만큼 클릭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 모수가 쌓이는 게 적다 보니까 머신러닝이 최적화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노출이라던가 약간 이런 게 한 5만 원에 팔릴 게 뭐 10만 원에 팔린다든지 약간 이렇게 머신러닝이 활성화가 안 되면 이런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최소 예산 뭐 저희는 보통 100만 원, 200만 원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최소 예산 근데 꼭 이게 한 달 기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14일 기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만큼 해서 성과를 이만큼 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월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최소 예산을 정해두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세 번째로 주신 질문은요. 광고 소재 텍스트를 많이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텍스트를 네, 네. 텍스트요. 텍스트를 많이 사용해도 되나요?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전단지나 뭐 웹배너 스타일로 텍스트를 가득 많이 넣은 이미지를 제작하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메타 광고에서는 이미지한 텍스트를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 과거에 텍스트 20% 룰 이런 것도 있었고 여전히 텍스트가 많으면 광고 노출이 좀 줄어든다거나 승인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텍스트는 조금 적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재는 클릭을 유도하는 역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 혜택, 가격 등 광고 문구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저희 소재 안에서는 텍스트를 조금 줄이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는 이미지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그 요즘 유행하는 광고 소재 중에 그냥 흰 배경에 옷만 이렇게 놓고 네. 되게 간단하게 하는 거 아니면 뭐 요즘 여름에 꼭 입어야 하는 옷 이렇게만 네, 텍스트를 맞아요. 되게 간단하게 넣고 이런 소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소재가 성과가 좋기도 하고 그래서 현영대리님 말씀하신 부분도 소재에 텍스트를 좀 적게 넣어서 뭐 상품을 더 크게 보여줘서 그런 후킹성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클릭률을 높인다든지 근데 확실히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즉 그런 텍스트가 적은 이런 소재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게 하는 소재가 성과가 좋았다. 네, 또 메타에서 문구도 저희가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너무 길게 하면 소비자들이 지루해하기 맞아요. 때문에 문구도 적당히 길게 작성해서 좋습니다. 네, 그 네 번째 질문은요. 저희 네 번째 질문 넘어가 보자면 네 번째 질문은 광고 노출이 안 되거나 광고 소비 그 소진이 너무 빨리 끝나요. 라는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고가 아예 안 나가거나 몇 시간 만에 도달을 멈췄다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타겟이 너무 좁거나 중복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여성 30대 32세 요가 관심사 이렇게 너무 그 타겟이 너무 좁게 두면은 도달 인구가 매우 적어집니다. 그래서 광고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예산이 너무 적거나 예산 제한 설정 실수입니다. 캠페인 예산과 그 광고 세트 예산 중복 설정이 없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광고 빈도수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너무 자주 노출되면 피로도가 생기기 때문에 메타의 자동 노출을 줄인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점에 해당되신다면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팁을 제출하자면 광고 관리자 진단 탭을 자주 체크해 주시거나 그 상태 메시지에서 학습 제한과 노출 제한, 그 낮은 등 이런 게 뜬다면 설정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고영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현영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노출이 안 되거나 뭐 전환이 너무 안 일어납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메타에서는 타겟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광고를 처음 시작하시는데 우리 제품이 뷰티 제품이니까 2030 여자에게만 노출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너무 코어 타겟을 좁혀버리시게 된다면 약간 타겟이 너무 적다 보니까 맞아. 만약에 솔직히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뷰티 업종이니까 2030이겠지 했는데 막상 전환이 나는 거는 뭐 4050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넌 타겟으로 초기 진행 시에는 넌 타겟으로 진행을 해보고 여기서 뭐 성과가 좋은 분들만 이렇게 좁혀서 진행을 하는 이런 타겟을 수정을 하시는 거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경우는 뭐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광고가 뭐 2번 클릭했을 때 꺼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 증액이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5번째로 주셨던 질문은
저희 그 소비자 행동 추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 요즘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에서는 소비자 행동 추적을 픽셀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픽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픽셀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픽셀은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페이지를 봤는지, 어떤 상품에 관심을 보였는지 등 추적할 수 있는 코드인데요. 그 픽셀을 통해 예를 들어 쇼핑몰을 운영 중이시다 하면은 만약에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기만 하고 이탈을 했어요. 이렇게 되고 다시 이게 리타겟팅을 해서 다시 그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거 통해서 결제 완료 등 이벤트를 설정해 놓고 전환 기준을 구매로 잡는 거죠. 이걸 통해서 메타는 광고를 클릭된 후 진짜 구매까지 이어졌는지 알 수 있고 전환이 잘 일어난 고객의 패턴을 학습해서 그와 유사한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픽셀 활용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메타픽셀에서는 뭐 장바구니를 담는다든지 구매를 여쭤보셔도 됩니다. 구매를 시작했다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확인해서 만약에 뭐 장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구매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 맞아. 장바구니에 안 담고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뭐 내 메타 세팅할 때 전환 이벤트 값에 구매하기, 뭐 구매 결제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 머신러닝 활성화에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특히 메타에서는 자사몰에서만 메타 픽셀이 설치가 가능한데 그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전환 추적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뭐 킥그로우라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로는 전환 추적이 살짝 어려운 점은 있긴 하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잠재 부위에서 이제 자피아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혹시 자피아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일단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질문은 광고 소재를 하나만 만들어도 되나요? 꼭 여러 개로 돌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반드시 그 메타 소재는 여러 개 돌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정은 대리님도 그러시죠? 네. 이게 그렇죠. 왜냐면은 A/B 테스트를 통해서 더 효율이 좋은 소재를 뽑아서 광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제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메타 광고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다양한 소재를 기획하고 그 테스트 중인데 과거에 효율이 좋지 못했던 소재를 소재가 현재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좀 신기하죠. 저는 당연히 그 당시에 안 좋았으니까 안 좋게 꺼냈는데 지금은 가장 좋은 소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광고는 예측이 불가능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 효율이 좋지 않았던 소재도 현재는 되게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 조합별 이제 CTR, CPC, 그 로아스 데이터를 비교해보면서 가장 좋은 성과가 좋았던 조합을 중심으로 예산을 몰아주시면 더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광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타겟별 소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자취생 타겟이라든지 뭐 부모 타겟이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제품이 어느 타겟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게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뭐 소재를 하나만 하고 이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그래서 되지만 이게 또 광고를 막상 집행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타겟의 소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소재에 어떤 타겟에 어떤 매체에 어떤 지면에 노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많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7번째 질문인가요? 네, 7번째 질문입니다. 이 소재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인데요. 네. 광고 소재를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하나요? 라고 네. 질문 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데이터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물론 유행이 민감한 패션이나 이런 업종에는 거기에 맞게끔 이제 소재를 바꿔주면 좋죠. 네. 하지만 그 2월에 예를 들어 2월에 라이브한 소재가 아직까지 좋다. 그럼 굳이 오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새로 만든 소재가 러시머닝이 돌아간 후에도 좋지 않다 하면 과감하게 오프를 하고 다른 소재에 집중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소재를 등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광고 소재 주기에도 뭐 꼭 정해진 건 없다. 소재
소재 성과에 따라 변경 주기를 변경하거나 신제품 출시 시에 시에 변경 추가 등록. 네. 소재를 지역별로 나누면 별로인가요? 지역이 대둔산인데요. 주변 가까운 도시가 금산인데 인구가 적어요. 근데 이런 거는 대둔산이 제가 솔직히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좀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구가 적은 데를 굳이 너무 세부적으로 소재를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시는 것보다 만약에 저희 회사가 가산인데 가산에는 뭐 인구가 많지만 이런 거를 좀 크게 해서 서울특별시로만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를 지역별로 나누신다는 말씀이 뭐 소재가 2개면은 뭐 가산 소재 하나, 뭐 구로구 소재 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소재를 지역별로 나눠도 되지만 막상 지역 세팅 타겟팅을 할 때는 너무 세부적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그러고 인구가 적은 곳은 지역별로 나누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8번째 질문. 마우스가 이상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8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광고 클릭은 잘 나오는데 왜 전환이 안 나올까요? 네. 이건 진짜 도시별로 설정이 안 되죠?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매체가 어떤 걸까요? 도시별로도 설정이 가능은 한데 만약에 키워드를 지역별로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세부 키워드를 지역명으로 엄청 나눠서 그 키워드에만 노출될 수 있도록 반경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반경으로 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지역. 네, 8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 질문은 저희 같은 마케터들도 많이 하고 그 메타 광고 집행자들도 진짜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인데요. 예산 썼고 소재도 괜찮은 것 같은데 클릭은 잘 돼. 근데 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먼저 생각을 좀 바꿔보셔야 되는데요. 광고는 잘했지만 구매 흐름에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랜딩 페이지나 이제 결제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광고를 봐서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랜딩 페이지 그런 퀄리티가 좀 별로라던가 광고에서 본 상품을 구매하기까지가 너무 많은 클릭을 해야 한다던가 등 이러면 사용자들은 바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환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랜딩 페이지의 퀄리티를 한번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랜딩 페이지 검토. 제가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메타랑 네이버를 같이 동시에 병행하면서 운영하면서 유입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전환은 진짜 한 달에 5건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달에만 거의 30건 이상을 돌파했거든요. 이 이유가 이 랜딩 페이지와 썸네일을 진짜 싹 다 갈아엎었어요. 저희가 진짜 많은 의견을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 마케터가 이렇게 세팅하는 일만 아니라 뭐 이런 소재나 상세 페이지 관련해서 저희 시선으로 아니면 뭐 제3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어서 이런 랜딩 페이지를 클릭이 잘 안 나오는데 전환이 안 나온다. 특히 전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유로는 이런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저도 지금 매체는 네이버긴 하지만 그 검색 광고에서 저희가 이관하고 나서 노출과 클릭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전환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랜딩 페이지를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런 피드백을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수용을 하시면은 더 많은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9번째 질문입니다. 넘어갈까요? 마우스 이상하네요. 네, 이제 이것도 사실 앞선 내용과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CTR도 괜찮은데 로아스가 낮은 이유. 이건 앞의 내용과 좀 비슷해요. 그 클릭은 유도했지만 전환질이 낮은 고객을 데려왔기 때문에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해 흥미는 있었지만 구매 의사가 낮은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구나 소재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호기심은 끌었지만 실질 구매 욕구가 없거나 광고와 실제 랜딩 페이지 메시지가 좀 다르거나 아니면 타겟팅이 너무 넓어서 핵심 구매층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거나입니다. 이런 경우 타겟을 좀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CTR과 로아스는 동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 CTR만 보시거나 로아스만 보시면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보고 비교를 하셔야 더 나은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CTR은 높지만 로아스가 낮은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엔 네이버에서는 네. 이런 거는 전환 키워드가 조금 발굴이 덜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기계식 키보드를 파는 곳인데 뭐 키워드를 뭐 조립식 키워드?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립식 키워드를 사야겠다고 들어왔는데 구매까지 안 이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업종이나 뭐 이런 제품에 대한 메인 키워드나 세부 키워드를 확실하게 잡고 가야 클릭도 일어나고 로아스도 높아질 수 있다. 키워드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키워드 연관성이 중요하다. 또 현영대리님께서 말씀하신 타겟층이 너무 넓어서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세팅단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유서 타깃이 왜 좋으며 몇 %로 설정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 광고의 진짜 무기는 유사층 그 타깃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런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줘가 아니라 기존 고객의 행동과 패턴 그리고 기기, 접속 시간까지 분석을 해서 유사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AI 기반 타겟팅입니다. 그 유사 타겟 생성 방법은 우선 먼저 그 기존 맞춤 타겟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맞춤 타겟은 웹사이트 방문자나 그 구매자와 같은 기존 고객을 포함한 걸로 광고 계정에 쌓인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사용자 글을 찾아내는 건데요. 이러한 데이터 기반 그 접근 방식은 광고주가 보다 정교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몇 %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면 저는 우선 초반에는 1%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점차 늘려가는 게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케팅님은? 네, 제가 생각해도 일단 너무 초반에는 유사 타겟을 크게 가져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초반에는 조금 낮은 퍼센트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후에 저희의 진짜 이게 유사 타겟이 맞는지 아니면 뭐 다른 유사 타겟이 발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더 퍼센트를 치중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10가지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니 전 마우스가 이상해서 베타 광고를 왜 해야 할까요?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저는 메타 광고에서 릴스나 특히 이런 거 릴스나 스토리 지면 왜냐면 지면 활용이 용이하다. 특히 이런 메타 쪽에서 광고를 접하게 되는 게 뭐 지하철에서나 아니면 자기 전에 이럴 때 진짜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대에 타겟팅을 해서 그때 되게 잘 노출을 시킨다면 전환을 살 수 있는 그런 지면 활용이 용이하다. 이런 메타 광고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거잖아요. 그 다른 광고들은 경쟁사랑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는 반면 약간 메타 광고는 딱 스크롤 내리면은 네. 다 저희 광고다 보니까 그런 경쟁이 적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가능하고 맞아요. 이걸 타겟을 되게 잘 설정하고 한다면 성과가 점점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메타 광고 최소 예산 아니면 이걸 나눠볼까요? 예를 들어 초기 브랜드 만약에 초기 브랜드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예산이 굳이 아니더라도 한 14일 예산으로 빠르게 한 100만 원 정도를 소진하여 이런 걸로 A/B 테스트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뭐 중기로 조금 넘어간다면 이제 월 예산으로 해서 한 200, 300 정도? 그래서 성과가 좋았던 소재에만 성과가 좋았던 소재에
소재로 사용. 뭐 이렇게 말기. 원래선 여기서 더 높아질 수 있겠죠? 플러스 알파 해서 뭐 회원님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알기요. 근데 저는 성과 좋았던 거, 그 예전에 좋았던 것도 다시 끌고 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 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재 그 효율 안 나왔던 것들을 다시 네. 한번 사용할 수 있지 맞아요. 않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다시 사용. 하면 뭐 타겟팅을 재설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눠서 진짜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업종이나 뭐 약간 이런 게 딱히 크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좀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소재 텍스트 이런 아니면 요즘 뭐 현영 대리님께서 잘 보고 계시는 소재가 있나요? 소재요? 네. 저는 확실히 근데 글이 좀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진짜 글씨는 좀 적고 대신 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소비자 입장으로서 릴스나 뭐 인스타 보다 보면은 광고들이 띄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특징이 글씨가 별로 없고 네. 글씨가 좀 단순한데 좀 고딕차라 할까요? 그렇게 좀 크게 다가오고 상품이 이렇게 있는 게 저는 확실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게 더 눈이 잘 띈다 생각해서 그런 소재가 좀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밈을 활용한 소재가 솔직히 저는 너무 유행을 타기도 하고 맞아요. 딱히 뭔가 저한테는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예산이 좀 적으시다면 막 이런 유행을 타고 밈을 활용한 소재는 뭐 예를 들어 한창 흑백요리사 같은 게 유행했을 때 나야 들기름 네, 뭐 그런 그런 거. 거는 그런 밈 같은 거는 솔직히 저는 지향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요즘 실제로 말씀하신 상황인데 요즘 뭐 끼려오거라 그쵸.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그런 브랜드의 무드를 해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잘 생각을 하셔서 활용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노출. 네, 이걸 조금 키워보고 싶은데 키울까요? 되나요? 광고 노출이 안 되거나 이런 질문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 소진이 되게 빠르게 된다. 근데 이건 솔직히 세팅을 하시는 거에 문제라서 네, 솔직히 저희가 관리를 했을 때는 이런 이슈가 별로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혼자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광고를 제대로 세팅을 안 만져보신 분들이 이런 이슈가 조금 많아서 최대한 노출이 많이 되게 하려면 뭐 배너 매체를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노출 매체에 제한을 걸어두지 않는다던가. 근데 또 노출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맞죠? 맞아요. 노출이 있다고 해서 전환이 높은 건 아니니까. 네, 이런 부분은 타겟을 너무 좁은 경우 여기를 보시는 게 좋고 예산 소진이 너무 빠르게 된다. 이거는 입찰가나 뭐 이런 걸 조정하시는 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5번이죠) 네, 다음 픽셀. 소비자의 행동 추정. 네, 이런 거는 메탈 픽셀은 메탈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메타 픽셀을 활용해서 광고 세팅을 할 때 뭐 전환 이벤트 값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소재 얘기는 뭐 좀 업체를 정해볼까요? 업종. 소재요? 소재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하는 어떤 업체 같은 데는 이제 뭐 신제품이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새로운 소재를 한 3주 단위로 계속 이렇게 만드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제작한 소재 중에 그 맨 앞쪽 3초 후킹에 연예인이 나오는 소재를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세팅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기존에 그 연예인이 뒤쪽에 나오는 것보다 앞쪽에 나오니까 갑자기 사람들 후킹이 돼서 전환이 더 많이 발생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예인 요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특히 앞쪽 음. 동영상 소재는 오프닝 3초의 후킹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뭐 이런 그 앞쪽 3초 이런 비율도 되게 중요하고요. 후크 비율이라고 하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소재는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와야 되고 후킹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광고 소재? 네, 근데 이거 그렇게 자주 바꿔야진 않습니다. 네. 저도 지금 제가 소재 만들고 있는 기획했던 것 중에 네. 제일 많이 만들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게 DB다 보니까 그 경기에 따라서 좀 흐름에 따라 달라져가지고 네. 원래 예를 들어서 A라는 언어를 쓰면서까지 사람들이 막 좋아했는데 경기가 바뀌면서 이제 A고 안 되고 이제 완전 다른 소재로 써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뭐 끼려거나 이런 밈 같은 거 말고 뭐 경기 흐름 이런 걸 확인하시면서 소재를 바꾸면은 더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요. 특히 저희는 또 광고주분들이 직접 소재를 제작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또 저희는 또 저희가 직접 소재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저런 업종을 많은 소재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업종에는 이렇게 소재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저희에 대한 피드백도 되게 많고 인사이트도 되게 많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소재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여기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클릭을 잘 나오면 전환이 안 나올까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릭 후에 왜 이탈을 하는지에 대한 거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네, 여기도 뭐 키워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보고 들었는데 완전 다른 거면은 사실 아무도 안 사니까 네. 그런 키워드 연관성이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유도하는 그런 거. 사실 우리 저희 입장에서는 회원가입이 좋은 전환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귀찮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카카오 1초 회원가입, 뭐 네이버 1초 회원가입 그런 걸 좀 하셔서 그런 사람들의 회원가입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 클릭은 잘 나오고 전환은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간편 회원가입 네 맞아요. 거죠? 등을 사용해서 회원가입 장벽 장벽을 낮추자. 주자. 이런 거는 거의 자사몰 가지신 분들이 맞아. 이런 회원가입 유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특히 뭐 이런 걸 같이 하면서 뭐 회원가입 시에 뭐 드린다 라는 이런 자사몰에 배너를 또 노출시키거나 맞아요. 클로징 패널을 사용해서 더 이탈을 맞아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앞에랑 같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이런 유사 타겟은 전환을 높일 수 있는 큰 타겟, 큰 설정이다. 특히 너무 그렇게 큰 힘을 안 들이고 맞아요. 전환을 높일 수 있는 유사 타겟은 꼭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을 높이는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거니까 꼭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유스탁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메타 광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 10가지를 중심으로 Q&A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거 나도 해봐야겠다 싶은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네,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메타 광고는 정말 어렵죠. 저희도 좀 어렵게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한 발만 내딛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또 우리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 스트레스 관련 영양제 판매 중인데 어떤 후킹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직장인 스트레스 같은 거는 좀 공감성? 직장인 스트레스 관련? 저는 저 같으면은 만약에
근데 이런 어떤 후킹 포인트라고 말씀하시는 게 소재에서의 후킹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뭐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에 대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직장인들이 요즘 되게 퇴근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상사, 네. 뭔가 상사라는 단어를 조금 넣어서 네. 좀 공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 네. 포인트를 가져가면 더 좀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을까, 광고 소재에. 네, 뭐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 거의 상사거나 뭐 야근 네. 아니면은 뭐 회의, 업무 약간 이런 거니까 저는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네. 뭐 네. 어떤 약간 스트레스 관련? 궁금하다. 그리고 네 스트레스 관련 영양제 저희가 건기식 업종도 또 다루고 있긴 한데 이렇게 저희가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크게 막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좀 어려워요. 그렇게 드리기가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저희가 본다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연락 있는 주시면. 연락처나 메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떤 업체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렇게 메타 광고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메타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드렸고요. 이렇게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업종에 대한 공통점이지만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뭐 저희가 세팅을 대신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위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감사할까요? 네, 다음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오정현 마케터 조인영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